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죄목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목록을 말합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이번 4.15 불법 부정선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사법단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과 6월 28일 재검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각은 크게 대별하면 1차 조작과 2차 조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 이전에 당락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결과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1차 조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당락 결정부터 법원의 투표함 및 기타에 대한 전거 보전 마감일까지 1차 조작을 은닉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은폐, 은닉 그리고 증거인멸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1차 조작 단계에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법규를 위반했을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첫째는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과 개표 과정에서 투입한 불법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정감죄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정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선거 사무에 관계하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투표 위조 또는 정감 행위에 불법 행위에 개입했을 때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법이 정하는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6항을 보시면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해야 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식하는 일렬 번호는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바코드의 행태로 표시해야 되고 바코드는 선거명과 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과 일렬 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코드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비밀선거를 침해한 그런 죄목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사전투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 앱선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서 투표용지를 출력받고 프린터로 그 다음에 만년도장,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인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천 연수구 을에서 쏟아져 나온 그런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지 등의 거의 대부분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인쇄된 당일투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범법이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는 구격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단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항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투표에서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면적의 그런 투표용지는 100g 모조지, 100g의 백상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이번에 사전투표장이나 당일투표에 사용됐던 그 투표지가 지나치게 두껍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0g 모조지 또는 백상지를 사용했다. 이 또한 구격 투표용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무효 처리돼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지나치게 두껍고 무거웠던 그런 인쇄된 투표지들은 모두 구격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와 통신이 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은 절대로 외부와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번 4.15 총선에서의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와 연결된 그런 증거물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항에는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것을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 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개표 따로 방송 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표 결과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섭을 이용해서 개표 이전에 이미 이미 만들어져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간별로 국민들에게 보도됐다. 상당히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이들 외에도 꼼꼼히 따져가다 보면 수많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조작 단계에서는 사법부가 요구한 그런 중요 증거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인멸 등에 관한 그런 범죄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법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언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또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위조, 변조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위조, 변조 또는 인멸, 또 전자적인 그런 정보인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제227조 2항의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을 보면 사무처리를 거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거의 위작, 변작, 인멸 과정에서 설령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사한 주체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31조 1항에서는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을 처한다. 그런데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이나 형법 위반 정도에 머물지 않고 결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런 범죄 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거의 매일같이 전국의 시도경찰국장과 사찰과장, 시장, 군수 등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봐야 된다. 콩밥은 먹어도 내가 먹고 진역은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콩밥을 먹고 진역을 갔지만 그보다 더 심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과 별도로 그런 소위 범죄 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